안녕하세요. 역사권 정보와 토지 이야기의 김관우 소장입니다. 오늘은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땅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재가 발생이 되면 깃발을 꽂거나 지적도에 뭔가가 이제 표시가 되는 시점이 딱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다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당시가 되면은 외부에서 떴다방이라고 하는 부동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평택에서 안중읍 쪽에 부동산이 14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약 400개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만 지으면은 1층에 계속 부동산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호재가 막 발생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속도감 있게 빠르게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물론 그 시점이 5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0에 샀으면 좋겠지만 60에 70에 계속 물건이 매매가 되면서 70, 80 이렇게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에도 내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가가 있으면 100만원 이하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사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인데 평택에서 역 앞쪽에 약 한 800m 정도 앞에 있는 땅이 있었는데 평당 6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60만원짜리가 오랫동안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깃발을 막 꽂는 거예요. 2014년도 10월달에 그리고 2015년도 2월달에 지적도상에 역사 표시가 뚜렷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10월달에 깃발을 막 꽂는 거 보고 제가 빨리 이거를 결정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구매 의사가 있었던 손님께서 이거를 결정하셔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결정을 해서 매매를 성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른 속도로 그 인근에 70만원, 80만원짜리 그냥 다 팔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총 금액대도 굉장히 셌었던 편이었는데 그 물건들이 금방금방 소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호재가 발생 초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물건이 나오자마자 그 당일날에 다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님께 얘기해놓고 손님들은 뭐 볼까 뭐 할까 뭐 이러는 사이에 벌써 매매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그 한 달에만 3건이 있었어요. 호재가 만약에 발생이 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하시는 게 싸게 사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시점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50만원 선에서 100만원이 사실상 이제 지지선이라고 보면 거래가 살짝 멈추는 시기가 있어요. 100만원 넘어가면 물건들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매물이 없다 보니까 사겠다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100만원이 지지선이 또 무너지면 110, 120, 130 그냥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50까지 딱 올라가면서 또 150만원이 또 하나의 지지선이 형성이 돼요. 요 느낌 100만원이 150이 된 그 지지선 사이에서 내가 땅을 산다고 하면 그 기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두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서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제 넉넉하게 보시면서 결정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0만원이 또 무너지면서 200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개발 호재가 호재가 강하게 물리면서 이 금액이 50만원짜리가 200만원까지 가는데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몇 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금방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시점이 딱 되는 순간에서는 이제 말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기가 되기 시작하면 손님들은 계속 오지만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매매가가 이미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도 이제 먹을 게 있어야지 되겠죠. 먹을 게 없으면 손님들은 자꾸 이제 땅을 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그 금액대를 매매가 안 되면서 그 금액이 떨어지는 시점이 딱 나타나요. 깃발을 막 꽂으면 내년에 개통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못해도 5년 뒤에 1년, 2년 뒤에 착공해서 5년 뒤에, 7년 뒤에 완공이 되는 시점이 생기는 이런 텀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땅을 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급하다 보니까 더 싸게 내놓으실 수도 있어요. 많이 싸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역 앞에는 400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 금액이 25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사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물건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50만 원이라는 그 갭이 생기는 건데 이건 또 시중에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사장님들 안에서도 암묵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거래했었던 손님들한테도 미안한 감도 있기 때문에 그건 소리 없이 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기가 될 때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친하게 교류하시면서 지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시는 부분이 아니니까 교류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시점에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해요. 매물이 자꾸 나오니까 그때 이제 매물을 달라. 그럼 내가 금액을 이 정도 금액에서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신속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 두 번째 중기 시점에서는 두루두루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물건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치중해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갖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나오는 매물을 찾으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토지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역사권 정보와 토지 이야기의 김관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